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제 인생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 뒤로 저를 키워주신 분이 바로 강복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 박스를 주워 팔며 제 학비를 마련하셨습니다. 지훈아, 공부 열심히 해라. 오늘은 철 좀 많이 주워야겠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어린 마음에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놀릴까봐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하셔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점점 커져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전 제 과거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과 신입하는 서입니다. 그녀는 고급스럽고 단정했으며 미소 하나하나가 품격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은서와 저는 회사에서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은서의 집안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병원 원장, 어머니는 미술관 관장이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날 은서 어머니는 제 명함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중견기업이네요. 안정적이긴 하겠어요. 그 미묘한 말투 속엔 우리 딸한테는 좀 부족한 애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지훈 씨 정말 성실해요. 사람 됨됨이만 봐주세요. 그때만 해도 그 말이 그렇게 간절할 줄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은서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혼주석에는 지훈 씨 부모님 자리도 있어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다른 가족은요? 할머니가 계시긴 합니다. 은서 어머니는 잠시 눈썹을 찡그리더니 말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그냥 참석만 하시게 하세요. 사진은 안 찍으셔도 되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결혼 준비 잘 돼가니? 응, 잘 돼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하지. 근데 결혼식엔 나도 가도 되지? 그럼요. 할머니 빠지면 결혼식이 아니죠. 그 말을 하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새벽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박스가 많이 쌓였네. 지훈이 결혼식 날이니까 내가 힘내야지. 그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은서의 친구이자 들러리인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은서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은서야, 너네 예비 시할머니 박수 줍고 다니셔? 그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은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 씨, 미안한데 내일 결혼식에 할머니 안 오시면 안 될까? 뭐라고? 엄마가 너무 신경 쓰여 해서 그래. 친척들이 보면 좀 그렇다고. 지금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그분이 나를 키웠다고.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 결혼식은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야. 양가 체면도 중요하다고. 그 통화를 끊고 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인가 싶었다. 결혼식 날
웨딩홀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얀 장미로 장식된 통로, 반짝이는 샹들리에, 환하게 웃는 하객들. 나는 흰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은서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웨딩홀 문이 열렸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저 지훈이 할머니요. 결혼식이라 해서. 순간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 쏠렸다. 은서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훈 씨? 이런 몰골로 결혼식장에 들어오시다니. 어머니, 그만하세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손주 결혼식인데 왜 저런 차림으로. 할머니가 작게 웃었다. 내가 늦었지? 지훈아, 미안하다. 박스가 좀 안 팔려서 말이다. 할머니, 결혼식은 잘하고 있지? 그 순간 은서가 냉랭하게 말했다. 저분이 진짜 할머니세요? 그래. 왜 이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숨길 이유는 없었는데 내가 묻질 않았잖아.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박수 줍는 분이라니 진짜야? 신랑 집안이 그렇대. 그때 누군가가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 영상은 곧 SNS에 퍼져나갔다. 결혼식장에 리어카 끌고 들어온 할머니, 충격 실황.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그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웨딩홀 아는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나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다. 그때 사회자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마이크를 잡았다. 예, 축하의 자리니까요. 다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박수 소리 몇 번이 울렸고 그 속에서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리어카 끄는 손을 털며 내게 다가왔다. 지훈아, 이게 내 결혼식이구나. 예쁘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한데 왜 주변의 시선은 칼날처럼 차가웠을까? 은서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지훈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에 이런 차림으로 오시다니 예의가 너무 없잖아요. 그만두세요, 어머니. 여긴 제 할머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면 체면이 뭐가 되죠? 기자도 왔는데.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체면이라니요? 내 가족이 창피합니까?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 은서가 나를 붙잡았다. 지훈 씨, 제발 진정해요. 지금 사람들 다 보고 있어. 그때였다.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더니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지훈아.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졌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나 이제 간다. 내 결혼식 망치면 안 되지. 안 돼요. 가지 마세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뒤돌았다. 그때 한 남자가 웨딩홀 문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낯선 목소리였다. 그는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여기 강복래 여사님 맞으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이거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또다시 흔들렸다. 은서의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상속이요? 박수 줍는 분께 무슨 상속이 있다고요? 남자가 담담히 말했다. 강복래 여사님은 고 박용현 회장의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순간 웨딩홀이 술렁였다. 박용현 회장? 그 대양건설 박 회장 말이야? 그럼 이분이 그분의 부인이라고?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단다. 하지만 난 그 돈이 싫었어. 사람 마음을 망치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 사람 죽고 난 뒤 그 돈으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더라. 그래서 그냥 버리고 나왔지. 그 돈보다 내가 더 중요했거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은서의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재벌의 미망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어서 말했다. 지훈아, 사실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단다. 뭔데요? 너 부모님 사고 말이야. 그 사고 그냥 사고가 아니었단다. 내 온몸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내 아버지가 일하던 건설 현장 기억하지? 그곳이 바로 대양건설 현장이었단다. 순간 은서의 아버지 얼굴이 경직됐다. 대양건설이라니 그건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회사 아닌가요? 그 회사 당신이 인수했죠. 할머니가 차분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 사고 당신이 덮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박지훈 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어. 안전장비도 없었고 부실한 구조물 때문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은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그의 손이 떨렸다. 그건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위태로웠다고. 그래서 한 사람의 목숨을 묻으셨나요? 내가 외쳤다.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다고요. 결혼식장은 혼란에 빠졌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은서의 어머니가 절규했다. 이게 무슨 스캔들이에요, 은서 아빠. 당신 미쳤어요?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난 이 결혼 반대였어. 하지만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는구나. 나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그 여인이 세상 누구보다 고결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결혼식은 중단됐다. 기사가 쏟아졌고 회사는 난리가 났다. 하지만 그건 두 번째 반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인터넷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결혼식 폭로 사건, 모든 걸 찍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영상 속에는 웨딩홀의 전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엔 은서의 어머니가 박수 줍는 여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냐라며 할머니를 밀치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촬영해 올린 것이었다. 그 영상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겼다. 하지만 아무도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그날 밤 내 전화가 울렸다. 지훈아. 낯선 목소리였지만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난 내 엄마다.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휴대폰을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요? 그래, 지훈아. 놀랐지. 하지만 지금은 나도 더는 숨어 있을 수가 없구나. 믿기지 않았다. 20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날 아버지 사고 난 날 같이 계셨잖아요. 분명 같이. 그날 나도 그 현장에 있었어. 내 아버지랑 같이 점심을 먹고 있었지. 그런데 철골이 무너졌어. 난 간신히 구조됐지만 내 아버진. 그럼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날 버리셨어요? 그 사고 뒤에 있던 사람들,
내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 그들이 날 찾아올까봐, 내가 다칠까봐.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떨렸다. 지훈아, 그날 사고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싶었지만 증거도 용기도 없었어. 그런데 내 결혼식 영상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 이제는 내가 나설 때라는 걸.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영상 나야. 내가 찍은 거야. 뭐라고요? 결혼식장 CCTV랑 하객들이 찍은 영상들을 모아서 올렸어. 진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야 하니까. 엄마가 그걸? 그래. 그동안 침묵했던 벌, 이제 내가 대신 받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아, 넌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숨기던 그 할머니, 그분은 나 대신 너를 지켜준 사람이야. 내가 나 대신 효도한 거야. 엄마. 그리고 은서라는 그 아이 미워하지 마라. 그 애는 아버지의 죄와 엄마의 체면 속에서 자란 피해자일지도 몰라. 통화가 끊어지고 며칠 후 어머니는 스스로 언론사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그 사고는 인재였습니다. 책임자는 은서 아버지 한태준 원장이었어요. 인터뷰 영상은 전국으로 퍼졌다.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구속되었다. 그날 이후 난 회사도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일하던 내가 지금은 시장통에 있는 작은 방에서 아침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걷는다. 지훈아, 이제야 네가 진짜 웃는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제 삶이 부끄럽지 않아요. 할머니는 늘 그랬듯 조용히 웃었다. 부끄러워할 게 어딨어.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이지.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은서가 찾아왔다. 예전보다 초췌했고 손에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지훈 씨,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뭐예요? 결혼식 날 사회에 주려던 축의금이에요. 그날 못 전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일 아니에요. 아니요. 그날 이후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었어요. 아빠가 구속되고 나니까 엄마도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힘들겠네요. 그치만 그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게 이제야 이해돼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어요. 지훈 씨가 부끄러워했던 그분이 세상 누구보다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이제 그만 괜찮아요. 그 일은 이미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안엔 돈이 아니라 영상이에요. 영상이요? 결혼식 날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할머니가 리어카 끌고 들어오시던 그 장면부터. 그걸 왜? 처음엔 사람들처럼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어른의 얼굴이었거든요. 은서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이 영상 꼭 남겨요. 당신 할머니의 이름이 세상에 남게.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컴퓨터에 그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다. 리어카를 끌고 온 할머니, 그녀가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댓글엔 수천 개의 메시지가 달렸다. 진짜 어른이다. 돈보다 마음 잊지 말자. 눈물 난다. 내 할머니 생각난다. 며칠 뒤 할머니는 나를 불렀다. 지훈아, 나 병원 좀 가야겠다. 어디 아파요? 몸이 좀 이상해. 병원 진단 결과는 말기였다고 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 그동안 말도 안 하고 버텼어요? 그럼 내 결혼식까지는 봐야지 싶었지.
그게 할미 마지막 소원이었어. 그런 말하지 마요. 이제 돈도 있고 치료받으면. 아니다. 난 다 살았다. 이제 내 몫은 다 했어. 너만 행복하면 돼. 며칠 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남겨진 건 리어카와 낡은 지갑 하나였다. 지갑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그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지훈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뜻하게 살아라. 장례식엔 은서도 왔다. 하얀 꽃을 내려놓고 조용히 인사했다. 할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란 걸. 나는 리어카를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이건 제가 끌게요. 박스 대신 사람의 마음을 주울게요. 그날 이후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거리의 어르신들, 폐지 줍는 분들을 위해 작은 지원 단체를 만들었다. 그 이름은 복내의 손. 그분이 제게 물려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 1년 후 나는 한 영상 플랫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지훈 씨, 당신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물었다. 할머니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용서요. 할머니는 세상을 용서했고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매년 할머니 기일마다 그때의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갑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나가던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저씨, 그건 왜 끌고 다녀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건 내 추억이자 내 약속이야.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주워주려고. 그날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나 돈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마음이라는 걸 그날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당신도 할머니 생각,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많을 줄 알지만 돌아보면 함께한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만큼은 마음을 전해보세요. 소중한 분께 드리는 작은 효도 선물 추천드려요. 모든 제품은 진심으로 추천드리는 효도 선물입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맛지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